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 오늘은 이제 드디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너지고 있는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 특히 이제 브라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브라질은 뭐 농수산품이나 1차 산업을 이제 수출하고요. 내수 시장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곳에서 만든 것을 수출해서 다른 나라에서 완제품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2000년대부터 이곳에 이제 시장 개방도 이제 하면서 투자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하면서 브라질이라는 데서를 거점으로 두어서 모든 산업을 이쪽에서 제작을 해서 중남미를 다 시장을 커버한다. 뭐 조금 더 높게 가면 아프리카나 아니면 저 위에 있는 중미까지 커버한다. 이런 이제 마인드가 생겨서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한국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기술을 배워와서 우리나라 자본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만들어서 우리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한다, 이런 이런 생각인데, 브라질은 그게 아니라 외국 기업이 와서 외국 회사를 만들어서 외국 사람 기술을 가지고 와서 외국 자본과 외국 기술로 이곳에 만들어서 다른 나라를 가서 돈을 더 번다. 근데 중간 역할만 하는 것이었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2억이 넘는 시장, 2억 명이 뭐 많이 넘게 사는 시장이다 보니까 내수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한국도 대기업들 다 들어와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뜯어 먹고 사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고, 또 2002년도부터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초호황기 한 10년간 이제 이어지면서 브라질에서 엄청난 이제 발전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었다가 중상층으로 갔다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뭐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기업들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 힘듭니다. 이게 원래 마진도 적었고, 기업 마진은 높았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이제 뭐 세금도 많았으니까. 이건 뭐 복잡한 이런 상황은 제가 얼마 전에 올린 브라질 경제에 관한 이런 동영상을 꼭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 부분을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러니까 크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제조, 그러니까 다른 시장을 석권할 만한 이제 제조나 이제 아니면은 이제 이것은 이제 서비스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동등한 입장에서 내가 자본과 기술이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견디는데, 이 고통은 누구나 다 겪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제 고통을 받으면서 이제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취약점이라고 보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이미 60년 다 돼가고 있지만은 이곳에 오래 살면서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좀 특별하게 이게 차이가 있으면서 못하는 것을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이제 그 할 수 있는 일과 이 마진과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이제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인들을 상대로 하는 옷장사라든가 부속품이라든가, 또 한인들이 의류 제품이 만드는 이제 제품에다 납품한다라든가, 아니면 그 제품을 완제품으로 갖다가 놓고 판다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규모도 작았고 특별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또 한인 사회는 이 한인들이 의류가 한 1000개 정도 옛날에는 됐었고요. 더 된 적도 있었고, 그들을 상대로 하는 게 쉽게 해서 피부샵, 뭐 화장품, 또 하다못해 세탁소, 또 뭐 식당, 식품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위에 이제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거 거의 다 지금 뭐 멈춘 거죠. 왜? 옷가게를 문을 못 열었으니까, 몇 달 동안 장사를 안 했으니까 그 주 손님들이 없고, 주 손님들이 이쪽에 가서 써야 돼. 서비스 산업을 써야 되는데 서비스에 와서 돈을 안 쓰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 식당들도 지금 뭐 문을 닫았다는 데도 많고, 제가 한 사람은 문을 열고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격리가 시작이 돼서,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뭐 식당을 뭐 인수해서 뭐 준비하다가 지금 뭐 아직까지 문도 못 연 분도 많고, 뭐 한국도 그렇죠. 제가 아는 사람도 뭐 식당 1월 달부터 이제 문을 이제 연다고 해서 준비하다가 직원도 채용하려다가 한 번도 영업 못하고 문을 닫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영업을 하려고 했더니 벌써 그때부터 뭐 3월부터 뭐 한국도 뭐 이동 인구도 없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그냥 6월 달에 눈물을 머금고, 아니 음식 한 번이라도 만들어서 팔아봤으면은 이렇게 허탈하지 않을 텐데 문 닫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적인 고통인데, 제가 그동안 이렇게 설명드린 거는, 이제 우리 한인들은 이제 오랫동안 옷장사 하다가 다른 사업으로 이제 바꾸고 뭘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이제 케이팝, 뭐 한류 붐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브라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쪽에다가 우리가 진출하자. 뭐죠? 기프트, 뭐 이런 것도 시작해서 뭐 한국 제품들 좀 팔고, 또 서비스도 하고, 누구는 뭐 춤도 가리키고, 누구는 또 그쪽 관련된 뭐 제품도 팔고, 서비스도 팔고, 커피숍에서는 뭐 유명한 뭐 아이돌의 뭐 생일 파티도 하고 음식도 팔고 하는 것처럼 준비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 멈춰 있으니까 이제 어려운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식당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관심사가 이제 브라질에서 한식당을 이제 홍보하고 한식을 홍보하는 일을 이제 꽤 이제 2011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년 차가 이제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관심사가 이제 한식 쪽이니까 식당도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요즘에 의류뿐만 아니라 식당 똑같습니다. 뭐 당연히 뭐 식당 뭐 지난주부터 열었는데 뭐 누가 와서 많이 먹을 사람도 없고, 특히 우리 한인들을 상대로만 장사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인들이 많이 안 살기 때문에 이곳에. 그러니까 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나라 가신 분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브라질 사람들을 이제 뭐 모아야 되는데, 브라질 사람들은 똑같은 어느 상황에서 맨날 집 옆에 있나 주위에 있나 아니면 맨날 먹는 음식을 찾지, 이렇게 새로운 음식을 찾으러 새로운 시장을 갈 사람들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우니까 자꾸 새로운 시장 개척해야 되는데, 먹던 음식을 아닌 뭐 새로운 음식을 먹으라고 입에 넣어주려고 해도, 그걸 옛날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한 게 뭐 자꾸 뭐 이벤트도 만들고 행사도 만들고 또 뭐 시식 코너도 만들고 하면서, 자꾸 사람들은 브라질 사람들한테 뭐 떡볶이도 먹이고 불고기도 먹이고 김치도 먹이고 고추장 먹이고 자꾸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멈춰버리니까 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 온라인으로 뭐 한국의 뭐 배달통 뭐 이런 거와 같이 뭐 요기요 뭐 이런 어플로 인해서 뭐 판매하시는데, 이게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고요. 옷도 똑같죠. 옷도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파시는 분들을 제가 몇 명 얘기를 들어다 보면은, 뭐 그동안 꾸준히 준비하신 분은 뭐 괜찮다고 하는데, 새롭게 시작하려니까 가게 있던 사람이 갑자기 온라인 뭐 사업을 구축해서 하자고 하니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거 어떻게 쉽게 합니까? 식당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제가 그냥 퉁쳐서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00원이면은 30원은 이제 원가고요. 뭐 재료고요. 30%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이익이고요. 나머지 40% 정도는 뭐 직원 월급부터 뭐 월세부터 시작해서 각종 세금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0%가 제 이익입니다. 이렇게 되면 야 30%면 좀 꽤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30%에서 또 뭘 나눠줘야 되냐면 제 개인 소득을 내야 됩니다. 개인 소득 1년에 한 번씩 내는 개인 소득을 내야 되고, 또 이 식당 같은 경우는 갑자기 또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그릇 같은 것도 한 번씩 뭐 바꿔줘야 되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쓰레기도 합법적으로 이제 버려야 되고, 또 뭐 방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걸 다 제하고 나면요, 마진이 한 3%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오래된 식당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3%밖에 안 됩니다. 그럼 왜 식당 하느냐? 일단 매출이 안정적으로 됐고 꾸준히 올라가니까. 그래서 딱 어느 정도 규모가 잡히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처음으로 뭐 다른 사업을 하다가 식당에 눈독 들이신 분은, 야 이거 고기 내가 봐도 이거 뭐 5불도 안 되는 고기 가지고 뭐 나한테 15불 받아? 야 이거 사기꾼이네. 내가 해보겠다 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또 하나 이제 이런 사회에 되니까 이제 홍보를 하면서 옷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 서비스, 화장품, 뭐 내가 뭐 미용, 뭐 한국 좋은 제품을 누구한테 홍보하려고 해도 옛날에는 가게부터 만들고 홍보해서 사람들 오게 했는데, 이제는 드디어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뀐 거였지, 이제 디지털 사회에서 뭐 온라인 사회에서 이제 완전한 이제 4.0 시대로 이제 바뀐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도 뭐 몇 년간 제 페이스북을 주위에 있는 한식당을 뭐 많이 열어줬습니다. 공짜로 열어줘서 뭐 알려주고, 로고 필요하시면 로고도 만들어드리고, 사진도 찍고, 홍보 문구도 만들고 다 올려줬는데, 대부분 나가 할 줄 몰라, 나 볼때스 몰라, 뭐 그래서 운영을 잘 못하십니다. 근데 이제는 필요하죠. 왜?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문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저도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제가 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뭐 몇 번 행사를 하다가 뭐 이런 말 하겠지만, 제가 지금 브라질에 최초란 바탈도 그렇고 브라질에 이제 한식 요리책을 만들려고 작년부터 6월부터 계속 이쪽에 전념하다 보니까 사업을 많이 못했는데, 제가 말한 사업은 돈 버는 사업이 아니고 이제 공공 사업이죠. 뭐 한인들이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고, 어떤 문구를 써야 되고, 어떤 방식을 해야 되고, 이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라고 하면 다들 나 공부하기 싫어, 나 어려워, 못하니까 내가 식당 가지 않아, 뭐 이런 좀 떳떳하게 말하시는 분도 많고, 야 내가 이 나이 그걸 언제 배워서 하는데, 언제요? 60, 70, 80 다 돼서도 배워가지고 100살까지 지금 사시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내 사업은 내가 해야 됩니다. 누가 해줍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 봤습니다. 뭐 한인 회장이 뭐 하는 거냐고, 내 사업을 좀 홍보해서 한인촌에 사람들 많이 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거 한인 회장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본인은 하셔야죠.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공부합시다 어떻게 온라인으로 갑시다, 마케팅 합시다, 뭐 합시다 하면은 다들 손가락 빨면서 그냥 그럼 어떻게 해주길, 뭐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셨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마케팅에 관해서는요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보시는 분도 동영상 하나 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것을 가리키고 알리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동영상 여기다가 아니면 온라인 강좌를 이렇게 올려도 돈을 안 내시면요 관심 없으세요. 저 몇 번 이렇게 몇 분 모여다 놓고 이렇게 설명을 해봤는데 안 통합니다. 또 요즘에 또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 학교도 그렇죠. 다 온라인 강좌라고 하죠. 옛날부터 오래된 거 있었습니다. 온라인 강좌를 딱 보면 비디오 틀어놓고 보면서 뭐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데 요즘에는 또 시대가 바뀌고 스마트폰으로 바로 강사와 주고받고 하면서 질문하면서 배우는 것은 좀 새로운 플랫폼이, 그러니까 요즘에 새로운 이제 방식이 이제 개발됐습니다. 이때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 새로운 사업에 이제 도전한다, 뭐 공부한다, 뭐 이런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다음 기회에다가 어떤 분이, 어떤 강사진이, 어떤 식의 방식이 무엇을 하는지를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 이런 것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동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